여러분 제17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 구문 게다가 아비시 가정법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17강의 명사의 종류와 활용법. 자, 일단은 명사를 간단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사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 모든 것에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또는 동격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명사 자체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디에서? 문장 안에서. 자, 명사를 좀 더 길게 쓰게 되면 명사구가 되겠죠. 자, 영어에 사용되어지는 명사구 3개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자,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관사명사, 명사구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고 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관사, 형용사, 명사 또는 형용사, 명사 또는 관부, 형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동격의 자리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3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투부정사가 명사 기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 형태를 붙여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자, 영어의 명사구 이 3가지도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그때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로서 목적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역시 그 타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명사절까지. 최근에 배운 거죠. 명사절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분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와절, 대절, 외더절, 간접, 의문문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절이 하는 역할도 명사구가 하는 역할도 명사가 하는 역할도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나 대명사구라는 것도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문장 분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사실 이론상으로 별게 없는 것 같아도 이 4가지의 모양들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이런 것들이 문장에선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출발선인 명사를 연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명사를 보니까 명사의 특징 또 보시면 수를 가집니다. 그죠? 넘버.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단수 복수라는 개념으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명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할 것이냐 여러 개의 개념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런 식의 단복수, singular form, plural form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 중성, 통성 이런 것들이 명사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남성, 그죠? he로 대변하고 여성, she, 그 다음에 중성, it, 그리고 통성. 통성은 뭐 말 그대로 he나 she 이런 것들을 다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격이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거나 주격 보호 자리에 쓰면 주어 자리, 주격 보호의 자리는 주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명사 앞에 써서 누구누구의 명사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고요. 목적격은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사는 격을 구분해 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ry라는 명사는 소유격은 Mary apostrophe S, 목적격은 Mary. 그래서 결국은 주격과 목적격이 같은 형태가 명사고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같은 것이 명사의 격의 변화 형태입니다. 다시 주격, 목적격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 주어 자리에 쓸 때나 목적어 자리에 쓸 때나 명사는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명사 앞에 쓰는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이중 소유격의 원리에 적용될 때도 같이 모양이 일치한다.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명사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중 소유격이라는 것을 기본 강의에 가서 배웁니다. 이중 소유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머리에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쓰는 말, 목적어 자리에 쓰는 말. 보세요. Mary likes me. 메어리는 나를 좋아합니다. 주어 자리의 주격이죠. 자, 나도 또한 메어리를 좋아합니다. like Mary.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어 자리에 쓰는 목적어 자리에 쓰는 모양 자체가 일치합니다.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Mary apostrophe S mother. 메어리의 어머니께서는 is kind. 친절하시다. 똑같습니다. 명사 앞에 Mary is 소유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는 같고 모양이 자 소유격과 이중 소유격을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This is a car of marriage. 자, 이중 소유격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메어리가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서 바로 그 한 대의 차다. 그래서 이중 소유격.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는데요. 이렇게 of 뒤에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유대명사, 소유격이 모양이 일치합니다. 이때 얘는 소유대명사고요. 이건 소유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거 감을 못 잡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주어 자리에 쓰는 말이나 목적어 자리에 쓰는 말이나 명사는 그 형태가 같고 소유격으로 쓰는 말이나 소유대명사로 쓰는 말이나 그 형태가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 명사의 기본 특징인 수와 성과 격에서 이 수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죠? 단수로 하는 게 맞느냐, 복수로 하는 게 맞느냐. 저걸 좀 더 보충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United States 이러면 여러분 모양이 S잖아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단수 취급합니다. 미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The United States. 주라는 개념이 여러 개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미 국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The English. 그러면 The Japanese, The Chinese, 또는 The French, The Spanish.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CH나 SH나 SE로 끝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모양은 단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복수 취급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한 권의 책, 여러 권의 책, 한 권의 책은 유용하다, useful. 책은 유용하다, useful. 이 주어에 맞게 단수 모양이니 단수 동사,
복수 모양이니 복수 동사 이렇게 수일치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s가 붙어 있으면 복수, s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단수. 자, 그리고 child 그러면 단수, children 그러면 복수, woman 그러면 여성, women 그러면 여성들. 그죠? datum 그러면 자료, 데이터 그러면 복수. 자, 특별하게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s를 붙이고 떼면서 단복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얘는 단수형, 얘는 복수형 이렇게 모양을 따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암기사항에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수는 단수동사, 복수는 복수동사, 단수는 단수동사, 복수는 복수동사 이렇게 취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위에처럼 예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the news 또는 measles 또는 mathematics 또는 physics처럼 이렇게 전부 s를 가지고 있지만 단수 취급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s는 없는 단수 모양이지만 복수 취급하는, 즉 형태와 거꾸로 가는 형태들의 단복수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김새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단수같이 생겼는데 복수네. 전부 s를 가지고 복수처럼 취급할 것 같은데 단수네. 이런 것들만 주의하는 거예요. s가 붙으면 복수 취급하고 없으면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 원칙이지만 거꾸로 가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왜?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보면 자, 그 뜻을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뜻을 새겨야 돼요. 자, 뜻을 어떻게 새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 years is a long time. 그죠? For me to wait for you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은 내가 너를 기다리기에는 long time이다. 야, 내 군대 갔다 올 테니까 너 10년만 기다려. 그죠? 다 고무신 받고 신는다는 거죠. 10년 동안 군대가 있다? 물론 그렇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횟수가. 이때는 단수 쓴다는. 왜? 전체 개념. 전체의 의미가 긴 시간이라는 거지. 1년, 2년, 3년, 4년 그저 단년씩 따진다고 그러면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10 years have passed since she left for New York. 자, 똑같이 10년이 흘렀군요. 그죠? 그녀가 뉴욕을 향해서 떠난 이후로.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복수 취급했습니다. 같은 10 years는 여기는 단수라더니 여기 10 years는 복수예요. 의미죠. 10년이 한꺼번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란 주기도 365일 1년 주기로만 해도 10번의 반복되는 횟수의 그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복수.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경과되는 개념이다. 누적되는 개념이다. 이럴 때는 복수 취급한다. 결국 두 가지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예가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My family. 이건 이제 집합명사입니다. family, class, family, audience, club, crew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서너 명씩 최소한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 말. 이게 우리가 집합명사를 하거든요. 집합명사. 문장에 어떤 명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family, 나의 가족들, my family, 가족이죠. 나의 가족은
is very large하다. 나의 가족은 무척이나 규모가 많다. 그죠? 뭔가 집합적 개념일 때는 large small로 표현합니다. How large is your family? 그러면 너의 가족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니고 너의 가족은 수적으로 전체 몇 명이나 되느냐. How large is your party? 당신의 일행은 몇 명입니까? How large is your family? 가족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가족 전체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한 명 한 명이 되게 많은 가족을 가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대가족, 어머니도 대가족, 형님도 대가족. 무슨 가족이야 이게, 그죠? 바람난 가족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개념. 하지만 my family 이때는 R을 씁니다. all 그죠? kind 써보세요. 가족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친절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친절하시고 가문의 내력이야. 혈통이야. 친절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성질도 잘 안 내고 좋은 일 있거나 기쁜 일 있거나 슬픈 일 있거나 늘 친절한 마음 갖는 거. 그 집 가족들은 다 한 명 한 명 착해. 이런 거. 그래서 구성원 하나씩 구성원이 1명씩 대입이 돼도 의미가 통하면 복수. 구성원 한 명씩 대입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단수. 이렇게 두 가지가 단복수를 갖습니다. 자, 결국 수일치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어부, 단수, 북수, 복수. 생김새로 판단한다? 또 한 가지 또 뭐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 거꾸로. 이렇게. 그죠? 복수형인데 단수 취급한다. 단수형인데 복수 취급한다. 두 가지. 자, 어떤 때는 단수, 어떤 때는 복수. 이거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복수가 다 되는 것.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지만 방식은 네 가지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요. 여기에서 항상 명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어의 그죠? 앞선 선배들이 꼭 명사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셀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뭐냐? 뭐 우리말로 일단 설명합니다.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형태가 있어야 돼요. 형태. 형태가 없으면 어떻게 세겠어요? 지금 공기를 한번 세보세요. 잡을 수 없죠. 셀 수 없습니다.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하지만 지우개, 분필 한 개,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카메라,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형광등 이런 거 전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모두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집중해 보니까 그냥 온통 눈에 다 들어오는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할 때 눈으로 다 형태라고 생긴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10명에게 100명에게 종이를 주고 자 지금부터 사과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좀 소심한 사람은 작게 그릴 것이고 그죠? 늘 포식을 늘 하는 사람은 크게 사과를 그리겠죠. 먹고 싶은 만큼.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과일을 그리세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그리죠. 그래서 과일은 셀 수 없는 개념의 말인데 사과는 셀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태를 가질 때 이것은 우리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눈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는 말들 보통 명사.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늘 형태를 가지는 거 집합명사. 공항에 역시 한번 여러분 나가보세요. 그러면 저쪽에 제복을 입은 그죠? 스튜어디스 또 내지는 그죠? 기장들께서 거기에 전부 다 쫙 멋진 유니폼을 입고 5-6명이 쭉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크루, 승무원 이 개념도 집합명사입니다. 클래스 학급생들 모두 앉아서 머리통 다다다다다 여러 개가 있는 모양으로 늘 연상이 되죠. 청중 야구장에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의 그죠? 머리통 그게 청중. 뭐 클럽 그럼 그 클럽에 가면 회원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바이크 클럽, 댄스 클럽, 그다음에 스위밍 클럽 다 있죠. 그처럼 그런 말 자체가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모습이 연상되는 형태, 이게 집합명사.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지구도. 인간의 몸도 90%? 지구는 70% 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물로 돼 있어. 나를 물로 보냐? 결국은 물이라는 것 자체는 셀 수 없습니다. 물. 그래서 물질 명사라고 그러죠. 공기, 물, 이런 것들 다. 그죠? 그 다음에, 고유 명사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내가 요리를 잘해. 평상시에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죠? 동네 어디 은현동이나 여기 근처에 뭐 압구정동에다가 크게 그죠? 간판 하나 흰색에다가 더 블루하우스 이 차려놨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포로 날려버려요. 거기를. 네가 청와대는 아니라는 거지. 너가 블루하우스 그러면 푸른 집 이러면 네가 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더 블루하우스 그러면 유일하게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는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 중에서도 특별한 고유명사들 더 United States, 더 United Nations, 더 Netherlands, 더 Philippines, 더 블루하우스, 더 화이트하우스, 더 테임즈, 더 나일, 그죠? 더 메디테레니언 이런 식으로 더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곳들은 세계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더 블루하우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신 관저, 청와대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그 장소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 중에서도 민호, 영희, 영자, 은희 다 똑같은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고유명사지만 김개똥, 김뭐뭐 그러면 딱 그 사람한테 정해져 있는 그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는 더를 붙여서 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지만 사람 사물의 고유한 대상에 가지고 있는 이름, 고유명사.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추상명사죠. 추상이라는 게 추상화, 그죠? 피카소의 추상화. 말 그대로 아주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 하나를 보면 뭐 제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그린 이름. 제가 그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뭐 나름 비엔날레라는 걸 했는데 그게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의 비엔날레. 그걸 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걸 구경해 보겠다고 그죠? 예? 쭉 가서 딱 봤는데 지금도 상상이 그 재미난 게 이렇게 지금도 있죠? 이게 강철로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떡하니 빨간색으로 운동화를 하나 던져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제목 뭐 같아요? 강철이 쫙 있는데 그 사이에다 빨간색 운동화 하나 딱 집어 던져놨어요. 뭐 같아요? 이게 있고 그 옆에는 지금도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초반으로 하고 있는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네요. 이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렇게 흑인 어머니였어요. 흑인 어머니. 흑인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흑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 여기는 강철로 막 이렇게 세워놓은 운동화 하나 탁 던져놓은 그림, 이런 작품이죠, 쉽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요거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는 아직도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지만 탄생을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품고 서서히 얘를 잘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철창에 갇혀서 막 이 빨간색은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창에 갇혀서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추상이라는 추상. 네가 봤을 땐 이거 요 그림은 저 그림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대상이 없이 형태나 의미보다는 많은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지는 그런 단어. 그죠? 또는 생각. 그런 것들이 추상이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설명하면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어로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공부할 때 셀 수 있는 명사가 없는 명사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n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그 펜이 그 칼보다 더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 여기는 무는 무보다 더 강하다 이 뜻이 그래서 추상명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명사도 필요하면 추상명사가 될 수 있도록 바꿔 쓰기도 한다. 다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언어는 마찬가지로 추상명사 보통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I sent an invitation for my wedding. 자, 나는 내 결혼식에 초대장을 발송하였다. 이때 invitation은 초대란 뜻인데요. 앞에 부정관사를 붙였으면서 초대장이라는 보통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추상명사인 invitation, 초대가 보통명사인 uninvitation이 되기도 한다. 또는 보통명사가 추상명사가 되기도 한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다면 이제 명사는 역할과 그 종류와 단수, 복수와 격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문장의 제주꾼이다. 이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 17장에 보겠습니다. 자, 1번 명사의 종류를 보시면 셀 수 있음, 없음으로 나누고 보통, 집합, 물질, 그리고 고유, 추상명사로 나누어진다. 자, 보통명사 책, 데스크, 그죠? 데스크 그러면 책상, 체어, 의자, 펜슬, 연필, 떡, 강아지, 워터멜론, 수박, 페퍼, 고추, 보이, 소년, 걸, 소녀, 차일드, 아이. 여러분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종이 한 장 받으면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한 형태로 그리겠죠. 그죠? 물론 저처럼 그림 솜씨 없으면 잘 그려내지 못하겠지만. 두 번째, 집합명사. 기본적인 개념이 무리를 지어 있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다. 패밀리, 청중, 커미티, 위원회, 크루, 승무원, 클럽, 동호회, 팀은 팀이죠. 폴리스, 경찰, 폴트리, 가금류, 피플, 사람들. 자, 그런데 집합명사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집합명사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하면 패밀리형이 있습니다. 패밀리와 친구들의 집합명사. 그 다음에 폴리스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틀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집합명사는 패밀리형, 폴리스형, 캐틀형. 자, 재밌는 설명 한번 해볼게요. 패밀리 그러면 이런 단복수가 가능합니다.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어요. 아까 my family is very large, my family all kind. 요걸 가지고 my family 아냐, my family is냐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커미티, 위원회, 크루, 승무원, 클럽, 동호회, 회원, 오디언스, 청중 이런 것들이 다 패밀리형 집합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폴리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제복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C3 카라든지 뭐 그죠? 경광등 이런 게 연상이 되죠? 폴리스 그러면 덜을 붙이고 복수 취급합니다. 덜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덜을 붙인다는 건 관사에서 배웠듯이 특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 안에 계급이 있습니다. 경찰도 그죠? 순경, 그 다음에 뭐 경장, 그 다음에 경위, 경감, 경정 이렇게 직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계급이 있고 또 이거와 같은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은 폴리스와 같은 것들이 귀족, nobility. 귀족 그러면 이 귀족도 안에 있죠. 공작, 듀크, 얼, 백작, 바이카운트, 뭐 말 그대로 자작, 베런, 남작, 마키스, 후작 이게 나름대로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대상들이 모여서 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복수 취급해요. 그래서 the police 하면 the English처럼 복수 취급하는 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자, 그 다음에 캐틀 그러면 캐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위로서 또는 며느리로서 인사가면 그 시어머니가 또 내지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아주죠. 뒷뜰에 기르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송아지의 그 모양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농장하시는 장인어른께서 야 우리 사위 왔다 뒤에 그죠? 염소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줬다 그래서 걔는 먹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줬다고 그래서 그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틀형에 속하는 건 소떼, 사람도 여기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피플이란 틀이 어떤 틀 같은 자체가 위협을 당하진 않아요. 한두 명이 사망하고 탄생해도 늘 피플입니다. 피플. 그 다음에 범인, 해충. 들판에 쫙 무르익은, 그죠?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그러는 시골의 들판에 메뚜기들이 쫙 날아가다가 내가 이제 좀 맛있게 생겨서 10마리 이렇게 잡아다 구워 먹었다고 해서 메뚜기 떼가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없어진다고 해도 포울트리 가금, 씨암탉이나 돼지나 토끼나 닭이나 염소 같은 것들 한두 마리 사망하고 태어나도 그 틀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긴 잘 보세요. 경찰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듀크라는 계급 하나를 없앤다? 말이 안 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그대로 복수 취급. 그대로 복수. 요거는 더를 붙이고 복수. 얘는 의미에 따라서 단수, 복수 두 개 다 됩니다. 이게 바로 집합명사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집합명사 설명드렸고 물질명사는 산소, 공기, 물, 바람, 돌, 철, 그죠? 아연, 수소, 그 다음에 질소, 니트로젠, 하이드로젠, 수소, 카본, 탄소 이런 것들이 물질명사. 고유명사는 고유한 사람이나 사물에 다 붙입니다. 더 블루하우스, 더 화이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존, 메리, 스미스 다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고요. 뭐 삼성, 그 다음에 로댕 뭐 이런 거 다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덜을 붙이는 특정 고유명사들 주의하라고 했고요. 추상명사, 머릿속에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저 감정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이러면 이게 추상명사죠. 자, 그래서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요.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명사는 자 항상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책 한 권 샀어 그러면 I bought. 나는 책을 샀다 그러면 a book이라고 얘기해야지 이때 어를 지우고 I bought book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명사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관사를 꼭 붙여야 돼요. 어북 하든지 북스 하든지 더북 하든지 이렇게 적어도 더나 s나 a를 가져야 책이라는 의미를 문장 안에서 가지게 되는 거. 이게 보통 명사다. 그래서 장문 시험할 때 여러분 보통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정관사가 붙는다. 세 번째 복수형을 취한다. 그리고 부정관사 명사, 부정관 명사 사이에 오브가 붙으면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동격의 개념입니다. 보세요. She is a 그죠? an angel. 그녀는 천사다가 아니라 of a wife. 이렇게 써서 보세요. 천사 엔젤도 보통 명사니까 on 붙였고요. 와이프도 보통 명사니까 붙였는데 가운데 오브가 들어가면 의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같은이라는 동격의 개념에 그죠? 그녀는 천사 같은 아내이다. 그죠? 데블 그럼 악마 같은 아내이다. 지워줄까요? 다른 거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브가 동격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다섯 번째도 보통 명사를 추상 명사의 의미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그래서 the father 부성의, the mother 모성의, the beggar 거지 근성, the pen 문, the sword 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패밀리형 집합명사가 있고 폴리스형 집합명사가 있고 캐틀형 집합명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패밀리형은 단복수가 다 가능합니다. 보기 2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My family is very large. My family are all tall. 나의 가족들은 모두가 키가 크다. 이럴 때는 복수형을 쓰죠. 폴리스형은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이고 취급한다. 캐틀형은 한두 마리가 없어진다 해도 그 형태나 이것이 위협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복수 취급한다. people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eople은 사람이란 뜻인데 복수형이죠. 이 people은 복수입니다. 단수는 뭐예요? 사람, person이야, person. person이 단수지. people은 복수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a people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 한 나라의 민족, 한 민족, 한 국민 뜻이 돼요. peoples 그래버리면 여러 나라의 국민들, 민족들. 자, 그죠? 자카르타의 메인 스타디움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지금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럴 때는 peoples가 되겠죠. 사람들로 쓰게 되면 그냥 people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사가 붙거나 복수형이 되면 의미가 전이된다. 자, 물질명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셀 수 없어요. 뭐 공기, 물 이런 거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셀 수 있는 의미를 살짝 붙입니다. 한 컵의 물, 2잔의 커피, 2장의 비누 이런 식으로 그죠? 한 숟가락의 설탕, 2숟가락의 2 spoonfuls of sugar 이럽니다. A spoonful of sugar. sugar는 셀 수 없으니까 그냥 sugar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그대로 있지만 앞에 a spoonful of, 2 spoonfuls of 이렇게 수 개념을 앞에서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있는 수적 개념이 뒤에 있는 명사를 도와준다. 도움조자를 써서 조수사 또는 부분적인 수의 개념을 갖는다. 부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물질명사라도 보시다시피 필요하면 보통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돌 그러면 여러분 돌, 스톤이죠. 스톤이 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A 스톤이라고 쓰면 돌멩이 한 개가 됩니다. 얘는 돌멩이가 아니 얘가 돌멩이지. 돌 그러면 화강암도 있을 수 있고 현무암도 있을 수 있고 석영암도 있을 수 있고 돌이 많겠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물질명사 중에서 fire 하면 불이잖아요. 불 셀 수 있어요? 도깨비불? 그게 아니고 to fires 그러면 이건 뭐냐면 두 개의 불이 아니라 두 건의 화재라는 뜻입니다. 두 건의 화재. 실크 그러면 비단이잖아요. 그죠? 물질명사. 그런데 이것도 실크스 그러면 이거는 비단 옷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보통 명사처럼 전이될 수 있다. 모든 물질명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고유명사로 보시면 특정 고유명사에 더를 붙이는 것들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Nations, The Blue House, The White House, The Netherlands 이런 것들은 더를 꼭 붙여서 특정 대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고유명사 앞에 A자가 붙거나 또는 S가 붙거나 이렇게 되면 자, 뭐뭐라고 하는 뭐뭐와 같은 I wanna be a 슈바이처를 그러면 나는 의사로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뭐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a 슈바이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께 보고 드릴 때 미스터 킴, 미스터 킴 그러면 김 씨라는 사람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고 김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A 미스터 킴이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어떤 의미가 같은 라는 또는 가문의 출신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만 알아두시면 돼. 사랑, 정열, 열정, 증오, 미움 다 여러분 가슴에 막 들끓고 있는 그 감정 다 추상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브라는 전치사에 추상명사를 붙이면 가끔은 이것이 형용사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요? of importance. importance 하면 뭐야? 중요성이잖아. 그죠? 추상명사잖아. 셀 수 없잖아. 이러면 중요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of use 그러면 뭐야? 사용 중이 아니라 유용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f 추상명사가 될 수도 있으면 형용사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with, by, 뭐 그 다음에 on, 뭐 in 이런 식으로 뒤에 추상명사를 쓰게 되면 이 말은 에, 게, 로, 서, 리, 히 같은 부사의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ith, is 그러면 쉽게, easily 라는 뜻이 되고요. by, chance 그러면 우연히라는 뜻이 되고요. on, purpose 하면 고의로 라는 뜻이고요. in turn 그러면 차례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게, 로서, 리히처럼 in 플러스 추상명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 설명드린 것들이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사를 기본 개념을 잡아놓고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약하고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압니다. 출제자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헛갈리지 않도록 기본 개념을 딱 잡아놓고 이제 기본서에 가서 필요한 것들 몇 개만 추가로 하시면 지금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명사 파트 끝났습니다. 자, 잠시 후에 1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